박 PD의 픽. 어제 시 교육청에서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서울 학교의 조리원의 결혼 총 292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애들 밥 누가 만듭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인원이 3,957명인데 그중에 7.4%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서 작년 10월 정기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한다고는 했는데 끝내 191명을 구하지 못한 거고요. 몇 달 사이에 100명 정도가 일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조리원 일이 너무나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강남 서초는 더 심각하대요. 정원이 492명인데 25%가 부족합니다. 강동 송파도 15%가 부족하고요. 상대적으로 동작, 관악, 성북, 광진은 결원이 각각 4명. 그나마 구인난이 덜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강남 서초 지역에서 일하시는 조리원 분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되면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오고 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강남 서초니까 월급을 더 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월급은 다른 지역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하반기 526명을 모집했는데 이 중에 346명을 채우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요, 학생 150명을 기준으로 조리원을 채용한대요. 즉, 학생 149명까지는 조리원 1명, 299명까지는 2명을 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조리원 1명이 130명 정도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저는 우리 식구 4명을 위해서 조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30명을 맡고 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자, 그런데 서울 공공기관 식당에서 조리원 1명당 배식 수는 6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은데 학교 식당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가 넘는 겁니다. 노동 강도가 살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니 구인난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있습니다. 학교 조리 실무사. 이분들은 교육부, 교육청, 공통급여체계 적용, 직종 2유형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리원 분들은 올해 기본급이 198만 6천 원, 200만 원이 안 되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최저시급을 감안하면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게 금전적으로도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건강에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안 피웠는데 폐암에 걸린 전업주부분들,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음식을 할 때 나오는 가스, 연기, 이런 유해 물질 탓 아닙니까? 그래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보면 10명 중 3명이 폐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 국회 교육위 소속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에 고작 4개만이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의 전국의 대부분의 급식실은 폐암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다라는 설명이죠. 아니, 그래서 뭐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거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조리실에 로봇을 투입하겠다. 근데 로봇 언제 다 투입하는 겁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날이 올까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늘봄학교라는 게 있죠. 그런데 늘봄학교 안착에 애를 쓰고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맡는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역시나 구인난을 겪고 있대요. 이 늘봄학교가 뭐 기존의 방과후 활동을 좀 더 우리식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다라고 자랑을 하는 건데, 즉 학부모들의 돌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했던 건데, 이런 한 달 만에 삐걱삐걱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추진할 때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뻔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강행했기 때문이죠. 역시나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에선 지난달 강사 수당 인상 희망, 교내 봉사자를 늘봄학교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이런 것들을 오죽하면 일선 교육청에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뽑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사 구인난의 주요 원인은 낮은 강사료인데요. 기존 방과후 학교에선 학생 수에 따라, 즉 인당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늘봄에서는 수업 시수 기준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수가 많았던 강사일수록 늘봄 학교에서는 강사료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주에 60만 원 받았던 선생님이 늘봄 체제에서는 30만 원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돈 받고 애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아니라 한 주입니다. 한 주에 30. 이거 가지고 생활이 될까요? 강사료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교육부는 시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유들리를 발휘해봐라 라고는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요, 시간당 3만 5천 원을 지급한대요. 뒤늦게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해서 6만 원, 8만 원까지 강사료를 올렸다고는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것 받고도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가 늘봄학교 선생님들이 시간을 늘리면 그럼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방과후에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길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이 선생님의 주당 수업 시수를 15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제한을 할까 봤더니 교육청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그랬다. 이 교육청에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서 강사 구인난이 심화가 되면 이 손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오지 않겠어요?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부담 줄이려고 만든 늘봄 시스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지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계층이 나눠진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잖아요. 이 돈 없고 어느 정도 뭐 부족한 그런 집들은 늘봄학교 가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들은 그대로 학원 가고, 아이들이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강사료를 좀 늘려서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학원 선생님을 돌봄 학교로 모시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을 따로 충원할 필요가 없이 원래 정규 선생님들 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 선생님 숫자 줄이려고 하잖아요. 학생 수 줄어드는데 선생님이 뭐 더 필요하느냐. 이게 거꾸로 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처럼
구인난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는 이미 현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던데 박 PD는 어떤 유산균 드세요? 면이 불이효생 유산균이죠. 저마다 유산균 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데, 불이효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도 강한 호박 분말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게다가 비린내 나는 문피, 우피, 어피 같은 동물성 젤라틴이 아닌 소나무 펄프 유래 100% 식물성 캡슐에 담아 소화도 잘 되잖아요. 소비 기간도 2026년 1월까지라 여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지금 3개를 사면 하나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불이효 유산균 검색하세요. 정부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업계에 4,5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한대요. 따르면 7월부터 고용부가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이분들이 E9이라는 코드를 적용받는 분들인데,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습니다. 그만큼 한식업, 호텔, 콘도,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규 고용 허가를 받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자그마치 4,490명이고, 이를 넘어설 경우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한식 음식점 업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주방장은 아니고요. 주방 보조원의 하나입니다. 지역도 정해져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들 주요 100개의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텔, 콘도업의 경우 주방 보조원, 그리고 건물 청소원으로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분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희생이라는 것도 희망이 있어야 버티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결국 돈입니다. 문제 해결은 돈이에요. 월급 주는 쪽에서는 가급적 덜 주려고 하고, 그것도 학생을 케어하는 교육청에서 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왜 지들이 월급을 주는 분들은 이렇게 짠 임금에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까? 한식 음식점이나 호텔도 크게 보면은 K 콘텐츠 구성원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과의 접점이 되는 곳이죠. 역시나 정부의 지원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올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당히 많던데요. 1억 5,7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죽기 전에 제발 월급 1,300만 원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국회의원은요, 18대 국회까지 활동한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다달이 120만 원의 연금도 줍니다.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매달 죽을 때까지 120만 원을 따박따박 받습니다. 국무총리는 연봉이 더 많더라고요. 1억 9천만 원. 장관은 1억 4,200만 원. 차관은 1억 3,700만 원. 다 그냥 억소리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월 190만 원 받으면서 150명 급식 만드는 분이 고생할까요? 월급 1,300만 원 받으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이 힘들까요? 주 30만 원 버는 늘봄 강사가 고달플까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연봉 2억의 국무총리가 고달플까요? 왜 급식 조리원은 10배, 100배는 더 힘들게 일하면서 월급은 국회의원의 고작 6분의 1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경불진에서 강조하는 블루칼라 밸류업이 돼야 됩니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시대가 곧 온다고 예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월급 많이 받던 시절은 곧 끝날
겁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세상이 이제는 정상입니다. 의원, 총리, 장차관과 같은 고위 공무원들에게 주는 고연봉을 딱 줄여서 이들 블루 칼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더러워서 힘들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엄한 데다 복지한다고 돈 쓰지 말고 이런 일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월급이 많은 것이야말로 사기 아닙니까? 불공정 아닌가요? 그렇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